일단은 하나씩 할게요. 이거부터 할게요.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 출제 패턴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출제 패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절 있는 상태에서 빈칸이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경우. 이게 제일 자주 뚫리는 자주 나오는 경우고,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나 또는 요 덩어리를 이 문장의 무언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 덩어리를 노란색, 그죠? 노란색을 이 문장의 부사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션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to 또 있고 in order to도 있죠. 네. 둘 다 이제 뭐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이거의 이제 변형 패턴이 뭐냐면은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집으면은 똑같은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빈칸 뒤에 주어진 품사가 아까랑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색깔을 부사로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to만 넣는 게 아니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아예 투동사를 넣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투동사가 아닐 때는 동사 ing 넣는 것도 나오죠. 두 개 정도. 네. 그래서 이때는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해석으로 하죠. 네. 그죠? 그렇죠. 투동사를 네. 넣으면은 뭐하기 위하여가 되고, ing를 넣으면은 뭐 했기 때문에라던가 네. 하면서가 되고, 그죠? 고쳐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특정 동사 뒤에 빈칸 뚫렸을 때, 이때 이제 그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동사가 뒤에 들어갈까요? 대충 아는 거 있어요? 투부정사를 부르는 동사. near. 아니죠. 친한 동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친한 동사. committed.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동사, 그건 이제 형용사고. 아, 네. 동사 중에 제일 유명한 건 would like, 네. 그 다음에 afford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plan이라던가 need. need도 가능할 수 네. 있고, strive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뒤에 빈칸 뚫렸을 때 이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투동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형용사들. 특정 형용사가 있다면은 able, eager 들어갔지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pleased, 뭐 delighted. 또 아는 거 있어요? 아무거나? 아까 했던 거 지금 하면 돼요. committed. 네. 네. 그리고 뭐 dedicated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 답이 또 투동사가 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지금 적어드린 것만 외운다 그래서 뭐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점점점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그죠? 암기를 누가 더 운용을 잘하는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 명사.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은 ability,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명사 중에 투동사랑 같이 쓰는 거 기억나는 거. 이게 이제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아, 네. decision, 그죠? 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way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은 뒤에 역시 답이 투동사가 있는 거,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 출제 포인트는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들 초보정사 하면 어려워하잖아요. 뭐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출제 패턴이 이게 다예요. 이거 외에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이 장면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초보정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은 문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3번, 4번, 5번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암기가. 왜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에이브를 투부정사 오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죠. 처음에 오해를 좀 많이 해요. 학생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좀 무책임하게 보는 경우 있거든요. 외우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오늘따라 조명이 좀 그렇죠. 약간 본인 봐도 너무 밝게 맞지 않아요? 네. 근데 뭐 되게 아파 보이네요. 그렇죠. 커피 드셔도 됩니다. 커피 드셔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투부정사 패턴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라고도 하죠. 동명사 출제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사는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유명한 거는 사실은 전치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정사 주고 여기다가 명사 주는 이 패턴 너무나 좋은 패턴이죠. 답은 일단은 동명사가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요? 네. 유일한 경우. 절대죠, 절대. 네. 그래서 동명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정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일조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주면은 답은 동명사라고 할 수 없어요. 동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정답일 수도 있고 형용사가 정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분사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명사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복합명사 문제를 이렇게 뚫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이상은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경우는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다 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서 동명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명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죠? 한정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복수명사를 줘요. 그 다음 뒤에다가 단수동사를 줘요. 그럼 이제 흔한 말로 이게 S고 이게 V거든요. 뒤에 뭐라고 말을 할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 이 재밌는 부분이죠? 네. 어떤 게 이상한가요? 술치가 지금 그렇죠. 이거는 복수인데 뒤에 보시는 이거는 단수. 그 복수랑 단수라는 거는 수일치가 안 맞는 거죠. 네. 이럴 때 정답일 수 있는 게 바로 동명사. 왜 그럴까요? 이제 동사랑 앞에 명사를 일치시켜주는 게. 그렇죠.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명사가 목적어로 오든, 그죠? 목격이 되든 아주 이상하다 말이죠. 동명사 그렇게 할게요. 동명사 플러스 단수명사도 단수 취급을 하고 그리고 동명사 플러스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명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문제 있었던 것이 이렇게 무마가 된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특정 덩어리가 있어요. 구문이라고도 하거든요. 특정 구문 뒤에 빈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동명사가 정답인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아까 왜 위에 적었던 것처럼 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유명한 것 중에 이거 있는데 look forward to 그리고 be committed to
약간 커미트 잘못 적었네요. 위에다가 우리가 막 적다 보니까 이거 빼야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따가 복습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습할 때. 자, 그 다음에 be dedicated to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동명사가 왜 오는 거죠? 그냥 오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암기죠, 암기.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동사, 동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suggest, recommend, 그 다음에 하나가 갑자기 finish, 그리고 discontinue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뒤에 continue, 이런 것들 뒤에 동명사가 온다는 거. 동명사 암기 문제는 출제 빈도가 너무 낮긴 낮아요. 정말 나올 것만 가르친다면 이거는 빼고 가르쳐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는 아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암기가 있긴 있으나 투부정사보다는 암기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분사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요거 투부정사 출제 패턴 다시 한번 보시고 요 정도만 이론 정리하면 되는 건데요, 그죠?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모두 다 어휘에 소진해야 되는 건데 어휘 공부에 그게 올바른 건데, 그죠? 네. 어휘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좋은데. 어휘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양이 많다 네. 또는 뭐 부담스럽다 네. 그런 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 제가 좀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혹시 원하시는 거 적으시라고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저작권 있거나 제가 허락했으면 되고 제가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휘는 확실히 그런 게 좀 있고. 독해는 어때요? 독해는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이렇게 힘든가요? 집중력이 가면 갈수록 지치니까. 지치니까.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체대를 나왔다. 그래서 체력이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운동하는 체력이랑 네. 공부 체력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쓰는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뇌를 가동시킬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현재 여러분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지금 뭐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해봐야 좋아져요. 네. 운동도 그렇잖아요. 계단 오르기 같은 거 할 때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막 20개 정도의 층을 예전에 제가 계단 오르기를 되게 심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15층이었는데 집을 매번 지하에서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가니까 막 꿈 같은 거예요. 정말 막 미쳤다 내가 괜히 했다 싶었는데 한 2주 하니까 숨이 안 차더라고요. 확실히 인간은 적응을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적응을 해요. 자, 이게 투부정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보여드린 상태에서 입을 털게요. 자, 또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도 되고. 근데 그 LC 끝나고 나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LC 끝나고 왔어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뻐근하다. 네,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치, 뻐근할 수 네. 있지. 또 요즘에 또 사실 거의 감기 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네. 거의 뭐 계절이 없어요, 감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감기약 먹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네. 그래서 감기약 먹고 왔더니 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리고 왜 감기약 먹으면 왜 콧물 같은 건 안 나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근데 또 반대로 감기약 안 먹고 오면은 잠은 안 오는데 계속 훌쩍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괴로운데 주변 사람도 같이 괴로워지는. 특히 LC 할 때는. 그렇지. 그렇다고 주변 사람이 또 너무 야박하게 가서 뭐 코 좀 그만 훌쩍거리라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것 또한 적응이 아닐까. 네. 결국 인간은 적응해 나가는 거지. 적응을 겨우 했더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이런 거지. 그죠? 사는 게. 자, 이제 그 분사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요. 분사가 더 어렵나요? 더 어렵나요? 아니면 더 쉬운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건을 익숙해지면. 조건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네. 거. 그러면 분사도 어느 정도 너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분사 출제 패턴에서는 일단은 그 신토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토익이랑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그 전치 수식이 많아졌어요.
그 전치 수식이 뭐냐면은 그 이런 거예요. 빈칸 이렇게 뚫리고 앞 뒤에 이렇게 명사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되 명사 앞에서 꾸미는 거를 전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빈도가 제일 높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때 여기 빈칸에다가 넣을 게 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ing 형태를 찾을 것이냐, 동사 ed 형태를 찾을 것이냐. 이걸 좀 고급지게 말하면은 용어가 편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현재 분사를 고를 것이냐, 과거 분사를 고를 것이냐. 맞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입에 익숙한 입에 익숙한. 애들을 이제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제 그 해석으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는 사전에 암기된 상태에서 풀이하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정해진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하나 묘안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까지 좀 적은 상태에서. 네. 후치 수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후치 수식은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빈칸이 전부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ing 형태를 고를 것이냐, ed 형태를 고를 것이냐. 역시 영어로 말하면은 이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해석으로 푼다는 기보다는 구조로 풀자. 네, 맞습니다. 네, 구조를 푼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결국 목적어, 빈칸 뒤 목적어 유무로 풀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저한테 묘안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은 저한테 이걸 안 배워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본 강의 시간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얘기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그 좀 잘하는 반한테는 얘기를 좀 해줘요. 왜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반한테는 얘기를 사실은 못해요. 좀 슬프지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빈칸이 이렇게 뚫리고 명사가 이렇게 뚫리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명사라는 게 사람 아니면 사물이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통 사물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사람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빈칸에다가 만약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drinking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만약에. 근데 이렇게 지금 써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드링킹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드링킹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저분이 잘생겼다 그러네요. 네. 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뭐가 중요합니까? 남자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람 명사를 꾸밀 거면은 아예 차라리 자동사가 나요. 자동사 ing. 그러니까 자동사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거든요. 이러면 현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차피 자동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동사가 그렇죠.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타동사로 꾸민다고 했을 때 ing라고 했을 때 요거다가 만약에 사람 명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rinking people 이런 걸 써야 되는 건데 그럼 해석이 뭘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마셔짐을 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람 명사를 두고 타동사를 틀 것 같으면은 차라리 PP가 낫죠. PP ED 형태가. 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상처를 받았다고 치면은 좀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데미지드 피플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그렇죠. 네.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처란 말은 좀 웃기긴 한데 해볼게요 그냥. 이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토익이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안 좋아하냐 보시면은 컨텐츠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가 된다 해도 결국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보세요. 자동사 ing랑 사람 명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동사 ed랑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차라리 타동사 ed에다가 사물명사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 명사 뒤에다가 타동사 ing를 더 좋아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영작이 훨씬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쉬운 것 중에 본의 짐을 당한 거죠. 센트 뭐 레어 이런 말 되거든요. 네. 전송된 편지. 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completed task. 완료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얘 같은 경우도 타동사 ing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people drinking coffee 이게 낫다는 거죠. 네. 훨씬 더. 그리고 뭐 people studying English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 기대하는 보도는 이 두 개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갖다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이걸 좀 제가 땡겨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앞뒤에 붙는 것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고득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작 어차피 문제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띡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다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저분이? 다 뭐라 써있나요? 다크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이디어 뭐 본인 자유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분사 패턴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얼굴 빨개진다고. HCP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나도 몰라요. 아, 저 아시는 분인데. 몰라요. 제 낯가림이 좀 심해서 안 믿으시겠죠. 그래도 이게 아닙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준동사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준동사 쪽. 그러니까 준동사는 솔직히 말하면 그 파트 세븐을 잘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아, 이거를 그냥 해석적으로 파고들 수 있으면 이렇게 딱딱한 문법으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문법이라는 게 그 준동사는 사실 좀 표현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뒤에 들어가면은 좋은데 그냥 그 문법부터 들어가 버리면은 되게 쌍막히 보여요, 사실.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메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확한 거를 줬을 때 점수가 잘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라이크예요. 가장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질문이 많이 안 나오네요. 심지어 아예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죠. 네. 항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비켜드리고 이제 LC 선생님이 오셔서 방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30분 꿀팁 지금 드렸고요. 그 준동사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로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라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